졸업장 수여를 하겠습니다. Innovative Coaching Center confers upon 성심 김 this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study and training in the following program. Certified psychoanalytic life coach on this 11th day of May 2022. 사이먼 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오늘 축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ICC Certified Life Coach 과정을 개설한 것은 2016년입니다. 2016년에 개설을 해서 2016년에 8분이 졸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6년에 졸업하신 분들은 그 이전에 제가 ICC를 창설하기 이전에 뉴욕에 있는 센터 포 휴먼 디벨롭먼트라는 정신분석 연구소의 한국 디비전 쪽에서 최초의 분들을 교육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게 한 2년 남짓. 그분들이 ICC가 창설되면서 ICC 창설된 이후에 또 1년 정도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동시에 8분 정도 졸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7년에 5월에 2분 졸업하시고 12월에 2분 졸업. 그래서 2기와 3기가 2017년에 4분이 졸업을 하셨네요. 그리고 2018년에 4기, 5기 이렇게 해서 5분 이렇게 졸업하시고 6기와 7기가 2019년에 5분이 졸업을 하셨네. 2019년에는 왕성했어요. 2019년에 5분이 6기, 7기로 졸업하시고 2020년에 1분 졸업하시고 그리고 2021년 작년에 우리 박미경님과 서원주님 이렇게 해서 2분이 졸업하시고 이게 그때가 9기 졸업생이었고 오늘 졸업하신 김성신님이 10기 ICC 정신 분석적 라이프 코치 10기 졸업생이고 서티피케이트 넘버가 22,026번. 그래서 김성신님이 26번째 졸업생이 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진행시키기 전에 우선 김성신님의 오늘 졸업 소감 잠깐 길게 하셔도 괜찮아요. 보통 한 10분씩 하셨는데 오늘 10분을 넘기시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고 본인 얘기를 잠깐 나누시면 좋겠어요. 자유스럽게. 그러게요. 사실은 이제 제가 정신과 파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 내담자를 많이 보고 온 날은 사실 되게 피곤해요. 되게 이렇게 막 가부화가 온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다시 또 뭔가 이렇게 지적인 것들을 쌓아줄 수 있는 탱크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힘든 내담자를 만난 뒤엔 잔상이 좀 오래 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수업 참여가 사실은 쉽지는 않았었고 그 사실은 또 갱년기가 또 나타나서 제가 한 2, 3년? 한 2년까지는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리 교수님이 굉장히 끈기 있게 이렇게 붙잡아 준 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포기할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또 이럴 텐데도 그리고 또 실제로 또 뭐 이렇게 뭐 휴학이라 표현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무튼 한 학기 쉬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표시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많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담겨진다 그럴까요? 컨테이닝에 그런 느낌들을 많이 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은 되게 이렇게, 제가 요즘에 느끼는 통찰이, 어, 뭐, 우리는 다 투삭 도기시를 너무 많이 느끼는 것이 우리 일상적으로 느끼잖아요. 근데 저는 그 굉장히 강렬한 사람이에요, 전이가. 근데 그런 전이 같은 것을, 되게 내가 객관화 있게 보게 되고, 그걸 좀 이렇게 간조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게 저한테는 여기 라이프 코칭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다라고 스스로가 굳이 이렇게 자화자찬한다면 그 면이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소득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힘든 그 갱년기 시기 굉장히 막 그 모든 게 뒤엎어진 상태였었는데 어 되게 이렇게 침잠하듯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회복을 아주 천천히 하게끔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막 그 휘몰아치듯이 하는 것보다는 되게 가랑비 어쩌듯이 이렇게 젖어왔던 것이 이렇게 회복을 하는데 굉장히 유익히 됐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 잊혀지지 않도록 연락을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또 이런 게 이어지게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한테 보기 힘든 어떤 저의 어떤 배드한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직면하는 걸 아주 큰 에너지로 하기보다는 되게 이렇게 작지만 천천히 했던 것이 제가 앓고 있었던 상태랑 좀 많이 좀 접목이 돼서 훨씬 더 저한테는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내담자를 대할 때 지금이 사실 더 어려워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더 바보가 된 느낌이 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고 사실 이렇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제가 언젠가 교수님한테 했더니 이제 진짜로 할 때가 됐다고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근데 이제 그 겁먹고 막 혼란에 휩싸일 수 있잖아요. 당장 나는 내담자를 또 내일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가랑비 어쩌듯이 어쩔 때는 아유 정말 너무 너무 이렇게 어, 천천히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그것이 오히려 저한테 치유적으로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려드렸죠? 우리 김성희 님이 순천에 계세요. 그래서 풍광 좋은 순천에서 편안하게 즐기셔야 되는데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3시간씩 이렇게 공고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임상 감독이 들어오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쉽지 않은 일인데 아주 치열하게 상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오랫동안 상담 활동을 해오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의 정신 건강을 지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힘있게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배양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뻐요. 벌써 아까 제가 졸업생들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많은 사람을 동시에 졸업시키거나 이런 일들은 거의 안 해요. 저희가 초기에 그 전부터 졸업을 안 하신 분들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분 졸업시킨 예는 있지만 그냥 한 분이라도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분씩 혹은 두 분씩 이렇게 졸업하셔서 실제로는 우리가 벌써 한 7년 그 이전까지 하면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 졸업생이 26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인스티튜트에서는 그럼 문 닫아야 할 수준인데 저희는 이렇게 지금 김석희 교수님 말씀하신 천천히 가는 게 이게 오히려 바르게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률적으로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교육한다고 하는 것가 사실은 쉽지 않고 불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제도로서 우리가 대학에서 강의하듯이 아니면 중고등학교에서 강의하듯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동시에 입학시켜서 동시에 졸업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정신분석을 만나는 것은 각각 여러분들 고유한 지점에서
여러분의 삶의 역정 속에서 정신분석을 접하는 게 각각 다르고 그 정신분석을 본인의 영성생활에 활용하는 분도 있고 또 사회생활에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목회에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교육에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임상에 직접 이렇게 큰 도움을 받으신 분도 있는데 각각 다른 영역에서 이렇게 이 정신분석에서 얻은 통찰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분들 똑같은 입장에서 동일한 어떤 시스템 속에서 같이 교육하고 같이 졸업하고 같은 진도로 나가고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렇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여러분들은 그 입학도 자유, 휴학도 자유, 졸업도 자유 이렇게 조금 개방대학 형식으로 제가 운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졸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ICC에 머물 수 있는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거지 이거 졸업하고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버림받았다고 느끼지만 졸업생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졸업생들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반 정도가 다 반 이상이 졸업하신 분들이에요. 졸업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본인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또 본인의 여러 영역에서의 전문가로서 활동하시면서 함께 동아리를 이루어서 서로 성찰을 나누고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이런 공동체적인 삶을 우리가 시험적으로 지금 한 10년째 거의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저에게는 제 삶의 한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2021년 1월에 두 분 졸업하시고 그리고 2022년 또 김성심님 이 어려운 속에서 이 코비드 과정 속에서 졸업을 마치신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코비드에 지지 않고 큰 일들을 이루었다고 생각이 돼요. 보통 우리 항상 졸업식에서 졸업생들과 또 재학생들 그리고 외빈들이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졸업생부터 격려의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네요. 졸업생 이미 졸업하신 우리 선배 졸업생들. 제가 그 황 선생님하고 제가 이 중에서는 제일 빨리 졸업했네요. 네. 저도 그때 아까 연도를 지금 오래돼가지고 연도가 가물가물하는데 꽤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공부하면 할수록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아까도 교수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투사에 대한 것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보고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게 만약 그 서티피케이션 받았을 때 얘는 정말 초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나름 교회에서 사람들을 좀 대하고 그 전에 목회 상담도 한 거의 10년 가까이 공부했었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참 모르는 게 많고 안다고 생각했는 게 오만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그 목회 상담이 원래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아 내가 실력이 없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설티피케이션 받고 나서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계속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 아직도 모르는구나,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이제 탐구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모르는 것 같았는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아는 것 같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제 안다가 아니고요. 그냥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걸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우리 김선생님이 이제 물론 그동안 계속 그쪽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공부하면서 또 뭐랄까 더 깊은 심도 깊은 전문성 밑바탕에 있는 뭔가를 조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더욱더 좋은 치료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목사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반장님 이제 지목하셔야 돼. 네, 그게 편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또 오늘 이 과정을 마치신 것을 통해서 또 지금 하시는 그 분야에서 더 지평이 더 넓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또 저도 함께하는 어떤 피어로서 응원합니다. 저도 느끼는 거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의 저도 수행의 입장에서 저는 이 과정을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계속 평생 계속해서 공부하고 정진해야 될 한 부분이라는 것을 목회하면서도 많이 느끼고, 또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자신의 어떤 역량이 가면 갈수록 조금 넓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통해서 제가 더 건강해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또 좋은 팀워크로 또 멋진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운전 중에 있긴 한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수업에 이렇게 제대로 참석을 못해서 항상 받고만 있습니다. 받고만 있는데 우리 교수님하고 선배 목사님들 또 다른 분들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항상 제가 이렇게 성찰들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하고, 또 우리 졸업하신 우리 김성진 님도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함께 하셔서 이제 이렇게 나눠주셔도 좋고 또 이렇게 가져가셔도 좋은, 이렇게 편하게 같이 이렇게 계속 참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경옥 목사님도 목회하시면서 굉장히 바쁘게 사시는데 직접 참여하시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 없이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수업을 오랫동안 들으셨어요. 몇 년째에서 베테랑이 되셨어요. 근데 저는 코로나 아마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한 번도 사실은 뵙지를 못했고, 심지어 교수님조차 제가 실물을 본 적은 없습니다. 늘 여기 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하는데, 조금씩 이 시간이 질감이 좀 달라진다고 할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공부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면서 점점 가면서 그냥 약간 제 생활의 일부처럼 이렇게 와서 처음에는 이제 듣는 데만 주로 이렇게 주의를 두다가, 요즘은 제가 발견하는 게 제가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발견이 되고, 그게 저한테 좀 뭐랄까 즐거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할 데가 없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걸 이런 수업에서 알게 됐어요. 점점 친구들하고 이제 멀어지는 듯하고, 가봐야 별로 만나봐야 할 얘기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얘기를 해봐야 별 재미가 없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 와서는 뭐 제 마음껏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맞장구 쳐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점점 뭐랄까 의미 있는, 또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또 이렇게 소통하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점점 돼가는 게 느껴져서 참석하길 참 잘했고, 제가 언제 한번 보니까 잘 선택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복이 많게 선택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김성신님하고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내면서 저는 특히 임상에서 경험하신 거를 얘기를 하실 때 굉장히 생생하게 많이 느껴졌고 도움이 참 많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상담을 하고는 있지만 그 어디 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시스템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소수의 사람들과 이제 계속 만나면서 오랫동안 하는 경험이 다른데 예, 많은 그런 다양한 내담자와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나눠주셨을 때, 또, 이 이론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임상까지 연결되어져서 하는 점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예, 감사했고, 졸업을 하셨더라도, 예, 계속해서 좋은 나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동환님은 원래 명상 전문가세요. 그래서 명상 치료를 해오셨는데 요즘은 정신분석적 치료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요. 명상적인 치료나 사실은 같다고 봐요. 저는 영성적인 어프로치나 상담적인 어프로치가 궁극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출발하시거나 다 좋은 출발이라고 보여요. 아까 저한테 뭐 저기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네, 우리 황충영 예. 선배 졸업생이십니다. 예. 제가 얼굴을 잠깐 비춰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차 안에 나와 있어가지고 어디 가야 네. 될까가 지금 우리 심 교수님은 벌써 횟수로는 상당히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오래 이렇게 가까이서 알게 된 사람도 많지 않은데 저는 뉴저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황충영이고요. 저는 뭐 임상 경험 같은 거는 없는데 이제 가족 중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임상 경험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 여기 교우님들 그 경험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고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또 어려울 때도 우리 심 교수님이 항상 이렇게 늘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나이는 들었는데 그동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이제부터 좀 성장해 나가는 어떤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정상 아침에 이 시간에 잘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청강생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오늘 졸업하시는 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경 목사님 잠깐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를 잠깐 얼굴을 보여드릴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잘생긴 얼굴 보여주셔야지. 지금 이제 이동하다가 막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고요. 네. 저도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태경 목사입니다. 먼저 김성심님 졸업 축하드리고요. 한편으로는 네,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학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배워야 되는데 또 같이 수업을 지금 이 과목에서 이제 같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진짜 생생한 현장 경험 이게 이제 글로 이렇게 책으로 읽다 보면 과연 이런 사람을 만날까라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가끔 이렇게 실제로 겪으셨던 것들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 갈등하는 것들을 보여주실 때 이게 현실이구나 그렇기도 하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 상담을 하지만 또 이렇게 임상에서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을 직접 보살피는 경험은 이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이해할 수 있게 피부에 와닿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참 도움이 많이 됐고 또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정신분석 이쪽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뉴욕에 정착하는 동안 이제 처음에 스시를 배웠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도 스시를 먹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스시를 먹어본 적도 없던 사람이 스시를 배워서 스시 요리사가 되고 점점 더 요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그래도 웬만한 요리는 다 할 정도로 한식, 중식, 일식을 다 할 정도로 이제 막 이렇게 막 점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 분석 이 분야도 지금 제가 사실은 두 번째 학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게 됐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흥미가 더 생기고 관심이 가고 공부하고 싶어지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옆에서 이제 도움을 주시는 많은 그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또 선배님들 또 이렇게 생생한 임상을 알려주셨던 이런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저도 감사했고 정말 다시 한번 졸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김성신 네. 졸업생은 복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그러네요. 이게 코비드 덕분이에요. 옛날에는 일정한 장소를 빌려서 졸업식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몇 분 얘기를 주로 들었는데 이렇게 영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유스럽게 여러분이 같이 참여하시죠. 오늘은 특별히 외빈이 또 이렇게 오셨어요. 멀리 충청도에서 이렇게 우리 박만영 목사님께서 또 축사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축사는 군대 말로 좀 짬이 안 되는 사람은 못 하는 건데 오늘 또 축사를 하게 돼서 하여튼 창작 능력들이 좋으신 것 같아요. 축사라는데 무슨 말들을 이렇게 하시는지 하여튼 제 입장으로서는 좀 부럽고요. 졸업을 한다는 것에 저는 이제 아직 시작도 못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석사로 정신분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용어 정도는 조금 이제 좀 익숙하다라기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습니다. 또 하여튼간에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졸업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뵀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제 뭐 노예 이후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만나기는 드문 일이라 좀 낯서네요, 오늘. 그러시죠? 예, 제가 공부할 때, 뭐 하여튼 보니까 이 미국에서 정신분석이라든지 뭐 심리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많으시죠. 예, 그래서 어디서 봤지? 여기 이거 동영상 볼 때 그런 건가? 많으시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석사할 때도 보면은 남자면은 거의 목사님이셨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를 안 드려갖고. 예, 그래요. 여러분들 보니까 감회가 깊은데 한 10여 년 생활 이렇게 해오면서 처음에는 저도 막연한 상황 속에서 제가 처음에는 의도했다기보다 여러 가지 주어진 여건들이 내가 뭔가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야 될 상황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 요즘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타고난 부분과 인본 포텐셜과 그리고 인바이러먼트가 만나면서 거기서 어떤 결단들이 이루어지느냐. 여기에서는 어떤 실존적인 결단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거기엔 프리윌이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제가 했던 선택 중에 하나가 ICC의 창설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저는 원래 법률을 공부하다가 또 경영 쪽에 또 공부도 해보고 그래서 컴퓨터도 좀 이런저런 것도 좀 관심이 많아서 알아보고 그러다가 묘하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영성 쪽에 발을 디뎌서 스피리추얼 디렉터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스피리추얼 디렉터가 된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스피리추얼한 부분 공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심리적인
심리적인 작용들, 사람들이 가지는 심리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고 영성적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다라는 주위에서 주시는 통찰들을 받아서 정신분석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선 한번 견문을 하자는 쪽에서 1년짜리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었어요. 근데 1년 동안 공부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때는 뉴욕에 있는 Object Relational Institute라고 대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한 정신분석 연구소였어요. 거기서 1년 과정에서 거기서는 클리니션들을 위한 스페셜한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과 전체를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들이었는데 너무도 생경한 이론이었어요. 저에게는. 저는 원래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굉장히 라지컬한 사람인데 프로이드를 배우기 전에 멜라니 클라인을부터 공부를 하는데 멜라니 클라인의 이 판타지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인터널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서 도저히 내가 가진 어떤 퍼셉션 가지고는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라지컬리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 속에서 묻혀서 한 1년을 어떤 멜라니 클라인 뿐만이 아니라 페어벤이나 건출입이나 위니카, 페어벤 이런 이론들을 쭉 들으면서 그냥 엄청나게 많은 양들은 들어오는데 그걸 소화해낼 방법이 없어요. 다이제스트 전혀 안 되는 상황 속에 생경한 내용들이었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뭔가 찾아보고 싶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래서 여기서 뉴욕에 있는 센터 포 휴먼 디벨롭먼트라는 CHD라는 정신분석 연구소에 정식으로 입학을 해서 굉장히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졸업하고 그리고 박사학위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쳤는데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한 데까지 오는 데는 제가 환갑이 넘어서 훨씬 넘어서 이런 일들이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 50인데 더 60이 다 됐는데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나요?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괘씸하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나이 들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이런 얘기는 제 경험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머리를 안 써가지고 머리가 지금 녹이 슬어 있는 건데 그걸 벗겨낼 생각을 안 하고 기억력이 상실됐다고 하는 걸 내가 믿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쪽 공부를 하면서 생기를 되찾은 거죠. 어쩌면 제가 되돌아보면 중고등학교 때 뭔지 뭐 플라톤을 들고 다니고 뭘 자꾸 뭘 읽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알고는 싶은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됐던 것들. 그 우리의 그 당시에 제가 봤던 것 중에 우리의 인격 중에 이중인격 부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 그때도 읽으면서 뭔가 그 젊은 시절에 뭔가 알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이론적으로 잘 설명되지 않고 그 부분의 매력이 느껴지고 내 나름대로 내 안에 있는 죄스러운 부분, 내 안에 있는 못된 것들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많이 힘들어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쉽게 빠져나와지지 않는 이런 체험들도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스트러글을 하던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철학에 매료되고 뭔가 우리의 심리적인 현상 그리고 내가 체험하는 심리적인 현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그걸 이해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은 이런 시도들이 번번이 좌절됐던 그 경험들이 있지만 대학을 가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적으로 머리가 완전히 그쪽으로 변하면서 이런 과거에 읽었던 것들은 다 사장돼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실용적인 학문들이죠. 법률이나 경영이나 이제 이런 쪽들에 그쪽에 그건 해야 되는 일들이죠.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그쪽에서 또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그 속에서 보람을 느꼈는데 나중에 지나고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충분한 만족이 아니고 방어적으로 사는 삶 속에서 어떤 잠시
조그만 만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내 삶 전체가 기쁨이나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보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50대가 되면서 제가 새로운 길들을 찾아 나선 것 같은데 50대 이후에 그래서 어쩌면 정신분석은 저에게는 내 삶의 과정, 그러니까 정신분석 공부는 제가 50대에 시작했다, 50대나 60대 해왔다기보다는 그 이전의 삶 전체가 삶에서의 어떤 스트러글 과정인데 그 재료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정신분석을 만나면서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하는데 내 삶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싶어요. 그래서 정신분석 공부는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충분한 삶과 좌절과 실망 그리고 또 어떤 성취도 해보고 이런 삶을 아는 분들이 정신분석을 깊이 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늦게 하는 게 전혀 늦는 게 아니라 이제야 이제 준비가 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길어지긴 하지만 옛날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ICC라고 하는 공동체가 무엇하는 곳인가 제가 졸업할 때면 한 번씩 리마인드 시켜드리는데 우리 ICC의 목표라는 저희 지침이 하나 있어요. 2016년에 제정한 건데 그거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루하시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니까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의 목표.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는 정신분석적 라이프 코칭과 영성적 라이프 코칭을 아우르는 전인격적 라이프 코칭, 홀리스 라이프 코칭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며 교육합니다.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는 정신분석적 태도와 관상적 태도가 같은 것이며 이러한 태도가 전문적 라이프 코치가 체득해야 할 태도라는 통찰을 바탕으로 정신분석, 영성과 라이프 코칭을 전인격적 라이프 코칭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현대 갈등 이론, 현대 정신분석 이론, 인본주의 심리학, 실존주의 심리학, 긍정 심리학, 포스트 모더니즘, 신경과학, 목회 상담, 동서양의 영성 지도 등 라이프 코칭 이론과 실제의 발달에 영향을 주어 왔거나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가 전인격적 라이프 코칭의 내용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여러 인접 학문 분야의 연구 결과를 바르게 수용하여 이를 교육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는 정신분석과 영성지도, 라이프 코칭을 함께 소화한 교수진을 통하여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심리적, 영적 갈등과 이에서 유래되는 불안과 우울, 혼란을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의 원의와 잠재적인 능력을 발견하여 자기를 바르게 실현함으로써 정서적, 영적으로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분과 본인이 라이프 코칭을 통하여 받은 도움을 전문적 라이프 코치가 되어 이웃에게 나누고자 하는 분들을 교육합니다. 제가 처음 뭐라고 할까요? ICC를 설립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뭔가 인스티튜트를 설립한다면 무엇을 하는 곳이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당시에 2016년에 생각을 정리한 것이에요. 근데 그 생각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졸업생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새로 느껴지는 정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유스럽게 조금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공부하는데 이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게 참 여러 가지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예, 사람을 대하고 특히 이제 사람을 또
가지고 있는 목적 자체가 말하자면 인간의 변화잖아요. 인간의 변화를 하는데 너무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그런 어떤 제의적인 것들만 다뤄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좀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버닝아웃 돼가지고, 이게 버닝아웃 되는 원인은 그거거든요. 갈등이거든요. 갈등이 일어나는데 내적 갈등과 또 외부 사람들과의 갈등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못하니까 결국은 번아웃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서 공부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많아진 것도 참 여러 가지로 고무적이고, 또 이제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나중에 연합해서 같이 이제 이런 사역들을 잘 이끌어 나갔으면 여러 가지로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되게 생소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렇게 종교적인 색채를 잘 안 띠려고 노력했었는데, 그것 자체도 각각의 가지고 있는 본인들이 감당해야 할 것들, 자율성들을 다 이렇게 편안하게 내어주는 느낌을 내가 나중에 받았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걸 말해도 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목회자 사모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종교가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굉장히 조심성이 있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점 하면 할수록 각각에 맡겨진 어떤 자율성들을 스스로가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주는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내적인 어떤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되게 낯설고 말하는 것도 조금 긴장되고 제가 이랬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어떤 것인지 이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오고 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화면이잖아요, 우리가. 예. 실질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이 공간에서 느끼는 이런 부분들을 점점점 더 익숙해지고, 이 안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들이 더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지고, 나중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른 초기 들어오신 분들도 점점점 익숙해지는 것들을 저처럼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이 공부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기존에 저는 주로 이제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기존에 만나서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들을 때는 제가 항상 내가 이걸 어떻게 도와주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바른 방향,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제시하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첫 시간에 딱 저의 그 뒤통수를 심하게 딱 때렸던 얘기가 뭐냐면 구원 환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이러면서 저 스스로의 그런 부족함, 아까 이제 뭐 강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배우면 배울수록 저는 내가 정말 사람을 모르고 함부로 했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과 경각심도 들었고, 내가 함부로 이렇게 구원 환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나를 찾아온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더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이 참을 땐가 들어줄 땐가 아니면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석을 할 땐가, 이거를 좀 더 면밀히 판단하고 내 의지가 앞서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연인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데 멀리 타지로 떠났던 친구들도 다시 이제 연락이 오고 또 상담을 요청하고 이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를 먼저 잘 준비하고 또 저에게 그런 상담을 요청하는 친구들에게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많이 열심히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아마 임상하시는 우리 김석희님도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느 분이 뭔가 갖추어지면 내담자들이 먼저 알고 반응이 오는데 우리가 주로 지금 힘겹게 도와드리는데 힘겨운 보드라인 환자들, 보통 우리가 프리에다프론 환자라고 하는 자기애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분들, 이분들이 임상이나 상담에 도움을 받기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공격성 중심으로 인격 구조가 형성돼 있어서 누구에게나 가서 치받는 경향이 있으니까 누구든 공격당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본능적으로 이분들을 내보내는 상담이 주로 시작된 것이거나 아니면 상담이 아닌 일상 삶 속에서도 이분들의 성향을 만나는 사람은 대부분 처음에는 이분들을 도와주실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로부터 오는 거센 공격성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분들을 버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그 버리는 것이 상대방이 버렸다고 이분들은 계속 굳게 믿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린다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분들이 이분들의 공격성을 감당을 못해서 도망간 거죠. 다들 회피한 건데 이분들 생각에는 자기를 버리는 게 세상 사람은 모두 자기를 버리고 나쁜 사람들만 가득 차 있다고 느끼고 이 세상을 사니까 이분들은 계속 더 불만스럽고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어떤 분이 있다는 소문이 어렴풋이 들리면 이분들이 그렇게 힘든 분들이 많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처음 교육했던 ICP의 정신분석가들의 사례를 보면 이분들이 프리에다폰 환자를 돌보는 현대정신분석적인 교육을 받고 분석가가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오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부분 프리에다폰 장기 환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가서는 이분들 오랫동안 이 얘기를 들어줄 만한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분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환영받은 그런 대상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분이 자기가 받은 좋은 경험을 다른 분들에게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서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그분들이 결국 찾아오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현대정신분석을 설립한 스파틴스 얘기는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아픈 환자는 없다.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자나 분석가를 찾아내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래서 내담자 상태가 나빠서 상태가 힘들어서 내담자의 상태는 상담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정하지만 사실은 그런 분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상담자를 만나면 이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런 이분을 도울 만큼 훈련된 상담자들이 없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참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도 제가 얘기한 그 스파틴스라는 분은 쉬운 환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환자들, 분열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이론을 세우고 임상으로 그분들을 돕는 일로 평생을 바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분들 도울 수 없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길은 가시밭길이죠.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 어렵지만 그 속에서 보람이 있고 다른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또 그 속에서 보람을 찾고 또 일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제 자신이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그들 삶 속에 있는 어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돌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들을 그거를 제가 바라보고 통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많이 느끼고 또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어떤 내면 속에서 나오는 성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듣고자 하는 이런 귀들 속에서 제가 제 자신이 조금 더 이렇게 잠재적으로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확장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고 또 그 상대의 이해를 통해서 더 제 자신을 바로 또 미러링해서 저를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저는 스스로 많이 생각하는 과정인 것 같고, 그렇게 또 앞으로 계속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수님하고 우리 다른 우리 학우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보니까 공부를 마치고 이제 목회를 하고 사회 활동을 하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성찰할 시간들이 참 이렇게 부족하고 또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으면 그냥 앞으로만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성찰하고 또 내 내면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서 참으로 고맙고 또 이 시간들이 이렇게 저한테는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이렇게 좀 제대로 참여를 못해서 항상 이렇게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수업을 또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지지하고 참여해 주셔서 여기 영상으로 항상 오시는 분들도 다 그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다른 분들도 다 우리 유 목사님에게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웨비로 오신 우리 박만영 목사님도 혹시 남은 소감 있으시면 나누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의 그 흐름은 좀 이렇게 정신 분석을 통해서 각자 느끼는 바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와 같은 자가 적다고 보면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많지만 우리가 그 컨테인하는 거 그것은 이론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컨테인한다는 거 좀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보더라인이나 사이카틱한 환자들이 치료가 거의 안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봅니까? 그랬더니 그렇진 않고 그것을 그런 환자들을 견뎌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없다 그러면 맞나요? 하여튼 그것을 내주는 그런 어떤 분석가라든지 치료자가 뭐 좀 드물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어떤 무용처럼 안무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연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 순서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 유도라든지 레슬러처럼 그 상황에 좀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정신분석가가 정신분석 공부도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떤 때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성질에 어떻게 잘 상담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제가 좀 여기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스스럼 없이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이제 뭐 농담도 많이 해보고 그러니까 아빠 잘 못할 것 같대. 이런 쪽으로 가면은 승질 낼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당하기는 쉽진 않겠구나.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제 그럴 때가 많거든요. 뭐 하여튼 제가 너무 얘기 많이 하면 그렇고요.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런 것들 보면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제가 세컨 잡으로 어디 가서 누굴 상담해 준다 그러면은 진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걸 견뎌내는 어떤 컨테이너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박 목사님 아주 좋은 질문인데 예스하고 노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할 수 없는 것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가상이고 누구나가 컨테이너 하는데 어느 정도의 컨테이너의 크기가 어느냐 얼마냐에 따라 다르죠. 작은 컨테이너를 가진 상담자라도 그 정도만 가지고도 담아낼 수 있는 내담자 측이 있는데 컨테이너가 좁은 사람은 그 담아낼 수 있는 환자 층이 훨씬 적은 거죠. 이 컨테이너가 넓은 분은 다른 분들이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까지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내담자의 층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다 잘 담아낼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는 분들을 어디까지 수용해낼 수 있느냐가 그분들의 훈련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의 차이이겠죠. 오늘 이제 이런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느낀 게 제가 사실은 졸업이란 인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몇 학기를 했는지조차도 사실 뭐 계산해야지만 나오지 지금은 잘 기억도 안 나거든요. 이번에 졸업을 시키려고 했더니 본인이 아직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세요 하고 그냥 본인이 졸업시켜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아마 좀 아직 학기가 좀 부족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학점 관리를 하니까 여러분이 내가 8과목 다 들었습니다 할 때까지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알아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과목에 상관없이 그냥 8과목을 들으면 졸업이라는 게 사실 이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 워낙 스트럭처가 없는 거죠 지금. 네, 교수님 과목은 너무 천천히 가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 경계선 큰버그 책만 해도 한 3학기는 한 것 같은데 예, 8학기 해봐야 책이 몇 권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도 그러면 배운 게 다 다를 수도 있고 예, 졸업생마다 이게 논리적. 근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 수업은 어떤 책을 해도 하실 얘기는 다 하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재나 상관이 별로 없구나. 그 안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뭔가 드러났을 때 그게 이제 논의가 생기고 나눔이 있으면서 교수님이 또 중요한 얘기들은 그때그때 다 다루는 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재에 크게 상관없이 하나께 하면 많은 얘기들,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루게 된다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달았고요. 또 이제 금방 이제 박만영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 제가 좀 이제 견디는 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좋은 관계로 내담자하고 지내왔던 치료 관계가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뭔가 이렇게 삐걱거린다는 느낌? 말 그대로 이렇게 저한테 무슨 정오심을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런 표현을 막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약간 중단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느낌이 갑자기 돌변한 듯한 느낌을 받아요. 저런 캐릭터가 아니셨는데, 분명히, 수준도 신경증 이상의 수준이었던 것 같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지금 보이는 모습은 완전히 경계선의 모습인데 내가 왜 그동안 이런 부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까 할 정도로 완전히 변해서 그게 충격으로 와닿더라고요. 충격. 그래서 회의를 끝나고 나서도 막 정서적으로 뭐 예를 들어 화가 나거나 뭐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막 심장이 좀 벌렁벌렁거리고 네, 신체적으로도 타격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역전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옛날 같았으면 그걸 그냥 이제 그냥 끝이 났겠죠.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합리화시켜서 판단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끝을 냈을 텐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모르게 견디는 시간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불쑥불쑥 막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점점 뭔가 이렇게 제 안에서 변화가 이렇게 그분에 대한 저의 인식이라 그럴까?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변하더라고요. 상담은 안 하고 있는데. 어쩌면 더 생생하게 제 안에서 막 뭔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연락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컨택을 하시는 걸 보면, 참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하고, 견디는 과정 속에서 뭔가 섬세하게 제가 많이 배우는 것들이 아직 말로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지만 있는 것 같아서, 요즘 들어서 겁도 나긴 하지만 할만하다라는 생각은 좀, 보람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조금씩 드는 경험을 하고 있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김도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나죠. 지금까지 안 보이던 환자의 측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테스트를 해봤는데 김도환 선생님이 이 말을 하면 견딜까 해서 아직 트라이 못했던 부분을 트라이하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를 이제 처음으로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전한 대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과정이죠. 그전까지는 그분들이 나를 보호하면서 온 거죠. 내가 이 얘기까지 하면 상담자가 견뎌내지 못할 거야. 근데 상담자, 저분이 필요하니까 내가 저분을 길을 꺾으면 안 되지 하는 이런 측면에서 계속 자기의 메인 이슈는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지내온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정신분석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어그레션이 표현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치료가 되는구나 라는 감들이 온다고 임상가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만 계속 하시던 분이 내가 듣기에 불편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어그레션들이 표현되기 시작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분의 인격의 변화, 지금까지 이분들이 표현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들이 언어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의 심리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편한 정서를 드러내는 환자를 보면 고맙다고 땡큐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아요. 이분들이 그게 나이스하게 공격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거칠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힘들죠. 자, 여러분들 오늘 같이 우리 김성심 졸업식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은 얘기들 함께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참 안내할 건 여름 학기가 6월 1일에 시작되니까 그동안에 제가 등록 안내 서류는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한 학기 동안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